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5월, 7월, 그리고 10월까지 총 4차례 도시가스 요금을 올렸는데요. 주택용 요금의 경우 1메가줄당 14.22원에서 19.69원으로 38%나 올랐습니다. 많이 춥지도 않았는데 요금 폭탄이라고 할 만큼 이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 보고 깜짝 놀란 분들 주변에 많은데요. 그래서 도시가스 고객센터에는 요금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환율 급등 같은 요인으로 천연가스 수입 단가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그럼 앞으로는 더 오르게 되는 걸까요?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도시가스 요금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주변에 이번 청구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된 것이 반영된 결과인가요? 예, 지난 10월에 도시가스 요금이 주택용 기준으로 9월에 비교해서 이제 15.9%나 올랐습니다. 네. 사실 4월, 5월, 7월에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4월에는 한 3% 정도, 7월에는 7% 정도로 인상폭이 이번 경우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동시에 요금 인상폭도 이제 이번에 높아져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인상폭은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주변의 사례들 찾아보면은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이 됐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2배, 3배까지 뛴 분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또 그런 반면에 큰 차이가 없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가정용 난방용으로는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을 통해서 받는 열 공급을 통해서 난방을 이제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근데 이 도시가스가 아닌 이 지역 난방 연료금이 10월에 이제 20.7%나 올랐습니다. 요금 체계가 두 개가 다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열 요금은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공급하는 열과 그런 걸로 이제 가격이 산정이 되고요. 이제 예. 도시가스는 이제 순수하게 천연가스로 이제 요금이 산정이 되는데요. 예. 근데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이 한 15.9% 됐고, 연료금은 10월에 20.7% 가량 올랐으니까 연료금 사용하시는 국민들이 더 이제 체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료금도 올해 여러 차례 오른 건가요? 예, 연료금은 이제 계속 동결되다가 이제 2019년 8월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해에 이제 3번이나 인상이 된 것은 이제 처음입니다. 도시가스도 4차례 올랐고 연료금도 3차례 올랐고 상당히 또 자주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이 보통 전기도 그렇고요. 가정용 하면 또 산업용이 있잖아요. 인상폭이 예. 같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책정합니까? 가스는 어때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민들이 사용하시는 난방용으로 사용하시는 이제 가정용하고 이제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산업용의 인상폭은 많이 다릅니다. 가정용 즉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이제 주택용 가격은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이후에 올해 4월까지 계속 동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산업용이나 발전용은 우리나라 LNG가 도입되는 가격 인상분을 대체로 이제 적시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폭은 가정용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정용, 산업용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산업용이 많이 쓸 테니까 가격을 좀 저렴하게 공급하지 않나 싶어서 봤더니 산업용이 더 비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산업용은 거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정용의 2배 정도였고요. 예. 일단 이제 가정용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물가 안정 정책도 있고 전기요금이나 이제 가스요금 같은 거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좀 억제를 하는 편입니다. 물가 인상 요인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의 난방용 요금 인상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요금이 정해지는 그 과정을 보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가스의 공급 구조를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가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매 독점 구조이고요. 예. 즉 우리
우리가 일반 요금을 내는 이제 도시가스사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로부터만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즉 도시가스사는 이제 각 그 사업자의 권역 내에서 뭐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이렇게 권역 내에서 소비자에 대해서 독점적인 이제 공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 이유가 그 천연가스 배관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초기 예. 투자 비용이 이제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1980년대에 우리나라 LNG가 도입된 초기부터 이런 배관망들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판매 구조를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그 일반 가정이나 산업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는 전국에 34개 정도 현재 됩니다. 네, 도매 독점, 소매 독점 구조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고, 이 가스로 보통 난방을 하게 되는데 다른 방법들도 있잖아요. 가격 대비 난방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가스를 이용하는 건가요? 예, 그 도시가스로 난방을 한다는 거는 이제 가격 대비 난방 효율도 있지만 이제 편리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난방을 위해서는 이제 뭐 기름 난로나 뭐 연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난방용 연료는 이제 취급도 불편하고 좀 위험합니다. 네.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좀 이제 도시가스가 상당히 편리한 그 난방용 에너지가 되겠고요. 예. 하지만 그 도시가스나 지역 난방은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도 이제 난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전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스나 석탄 등의 타 에너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2차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대비 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전기로 하는 게 더 비싸군요,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천연가스, LNG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이게 다 일단 도시가스의 예. 원료는 이제 화석 에너지입니다. 화석 에너지 중에 하나인 천연가스인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거의 99% 정도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는 기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까지 이제 이송하고 이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전환한 후에 그 LNG 선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액화된 천연가스를 액화 천연가스, 영어로는 Liquefied Natural Gas, 약어로는 LNG라고 합니다. 액화된 천연가스가 LNG다. 예, LNG입니다. 네. 천연가스를 액화하면은 이제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게 돼서 이제 LNG 선을 통해서 수출 수입이 가능해지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공급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LNG를 수입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중동, 미국, 호주, 동남아 같은 나라에서 이제 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기름도 잘 안 나고 가스도 안 나고 그런 겁니까? 예, 뭐 원유는 이제 100% 수입을 하고 이제 LNG는 천연가스는 이제 동해 가스전에서 일부 생산이 됐었지만 뭐 최근엔 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해외 그런 뭐 불확실성에 대해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요. 환율도 있었고요. 이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겠네요. 예, 뭐 거의 뭐 100% 이제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올해 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데요. 예. 전쟁 때문에 이제 국제 LNG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되는 LNG 가격도 동시에 이제 비싸졌습니다. 그 가격을 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LNG 가격이 이제 현물 시세 기준으로 이제 가스 열량 단위인데요. 이제 MMBtu당 $5 수준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이 현물 가격이 30불이 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수입되는 가격으로 봐도 6배가 오른 거네요. 예, 6배가 이제 많이 낮아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70불, 80불까지 넘는 수준이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런 에너지원들은 뭐랄까요? 비축량 같은 건 없습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해외 시장이 움직이면 우리 소비자들까지 체감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소비자들이 이제 체감하게 되는데요. 이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바로 오르자마자 이제 곧바로 이제 요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알아보려면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 제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외부의 그 LNG 도입 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민수용 요금, 즉 일반 국민이나 자영업자들이 내는 요금은 매 2개월마다 이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이나 발전용은 이제 매월 요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LNG 가격은 이제 국제 유가에도 연동이 돼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LNG의 약 80% 정도는 이제 짧게는 5년에서 10년, 길게는 20년에서 30년간의 그런 장기 계약을 통해서 LNG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장기 계약을 통해서 수입되는 LNG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 LNG 현물 시세가 아닌 대부분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국제 유가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유가가 오르고 있다면은 이제 3개월, 6개월 이후에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예. 이후 이제 1개월에서 2개월 후에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LNG 가스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유가 안정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구조네요. 예, 유가가 이제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에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시 요금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까? 예, 일단 전쟁으로 인해서 뭐 국제 유가도 많이 올랐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만약 끝난다면은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제 불안정성, 변동성이 이제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LNG 도입 가격도 낮아져서 도시가스 요금도 이제 다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면 지금보다도 도시가스 요금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장기화가 되고 계속 불안정성이 지속이 된다면은 이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도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도 이제 해외 이제 에너지 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 좀 이제 안정화되기는 이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해외 상황은 어때요? 해외가 조금 더 직격탄을 맞는 분위기던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 그 요금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수준은 어떤 정도입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입니다. 예. 그게 일단 우리나라의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이제 국제적으로나 이제 원가 대비해서도 이제 많이 낮은 수준인데요. 예.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택용 요금을 보면은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 가격의 34% 수준이고 가까운 일본에 대비해서도 49% 수준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 야,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추우면 그러면 난방비 얼마나 내고 사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되겠네요. 예.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요금 제도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이제 도시가스 인상 요금이 이제 천천히 반영되는 구조이지만 예.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스 이제 수입되는 가격이 이제 바로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바로바로 이제 국제 그런 전쟁이나 그런 영향에 대해서 바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옛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LPG 가스 있잖아요, 그 가스통. 예. 그런 거를 대체제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물론 LPG도 이제 취사 난방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LPG는 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이제 외곽 지역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가스보다는 LPG가 가격이 좀 더 비싸고요. 그리고 도시가스는 일반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만 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영어로는 이제 시티가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외곽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배관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배관 건설 대비 가스 공급량이 적어지게 되면 이제 경제성이 낮아져서 도시가스 요금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밀도가 낮은 도시 외곽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섬 지역에서는
취사 난방용 연료로 이제 LPG나 뭐 등유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황이 좀 지속되거나 더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부담을 줄이거나 혹은 우리 청취자분들 뭐 생활 수칙이나 좀 아끼는 방법 제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국제 LNG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도입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LNG 도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예. 이제 가스 소비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스 소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런 소비를 조절하는 방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가격 정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을 통해서 이제 천연가스 이제 소비를 절약하는 그런 요인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도입 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정부는 이제 요금 정책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제 하지만 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상황을 좀 인식을 하고 네. 에너지 절약에 이제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과 함께했습니다.